감산사에는 벚꽃이 만개하였다. 공기가 화창하고 투명하여 저 너머 세상이 다 보일 듯하였다. 덧없지 않는 꽃이 있으랴마는 벚꽃만큼 덧없는 것도 없다. 이런 꽃을 어느 절간이 반기랴. 절간에는 벚꽃을 심지 않는다. 감산사는 불국사에서 심리 정도 되지만 이 절이 벚꽃을 가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일체의 만상이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일까? 일체의 평등은 일체의 불생불멸 부증불감에서 온다. 이토록 화려했다가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도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리라. 오늘 화창하여 부풀 것은 다 부풀고 터질 것은 다 터져 볼통이 들어부은 듯 꿀벌 잉잉거리는 이 환한 대낮에 감산사는 오히려 불생불멸과 부증불감을 벚꽃으로 증득하라는 뜻인가. 30년 전쯤에 이 절에 왔을 때 마당에 겨우 3층 탑 하나, 조용한 가정집 같았던 절. 이 절은 삼국유사에 나오니까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는 법등을 이어왔으리라. 일제강점기 때인 1915년 경주 일대의 유적을 조사하던 1인이 이곳에서 석조 미륵보살상과 아미타열애상을 수습하였다. 그들은 이 부처의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읽고 이 두 부처가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한 감산사의 두 부처임을 알았다. 그해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특설미술관에 이 부처들을 전시하면서부터 이 부처는 더 이상 친정에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은 중앙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 국보이다. 절마당에 탑 하나 날렵하다. 대적광전을 돌아가면 잔디밭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있다. 탑신의 2, 3층 몸돌이 없어 안타깝지만 여울진 세월을 건너온 탑 참 고고하다. 벚나무가 벗이다. 이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을 1965년 다시 세웠다. 대적광전은 고대 광실이다. 고대 광실에 석조 비로자납을 한 분만 모셔져 있다. 화려한 부처는 서울로 가고 막둥이 하나가 절을 지키는 셈이다. 이 비로자납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모습이다. 이곳에서 출가한 두 부처를 보기 위하여 서울 중앙국립박물관으로 가야겠다. 중앙국립박물관은 5월의 햇살을 한껏 껴안고 있고 못물은 맑았다. 3층 불교 조각실이다. 두 부처는 주인처럼 안쪽을 차지하고 있다. 첫눈에도 탁월한 예술품이다.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라. 신라의 어떤 불상보다도 화려하고 섬세하다. 거의 풍화작용에 의한 마모가 없어 석굴암의 부처들처럼 선이 다 새롭다. 머리에 쓴 관이 화려하다. 얼굴과 팔과 가슴의 양감이 참 부드러워 눌러보면 들어갈 것 같다. 목에는 두 줄의 화려한 목걸이가 새겨져 있고 목에서 시작된 구슬 장식은 다리까지 내려온다. 왼쪽 어깨에서 시작한 옷은 오른쪽 겨드랑이를 지나 오른팔을 감고 아주 낭만적으로 늘어져 내린다. 허리띠에서 시작된 치마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발목을 장식한다. 광배는 배 모양인데 불이 붙은 듯 불꽃무늬가 화려하다. 두광배와 신광배는 삼중선으로 처리했다. 이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을 보라. 약간 앳된 얼굴이어서 아까 본 석조 미륵 보살상의 자식뻘쯤 되어 보인다. 화려한 보관도 구슬 장식도 없다. 옷은 아래 위 한 벌인데 주름이 예술이다. 광배에는 화연무늬 외곽을 차지하고 두 줄 꽃무늬 띠가 화려하다.
기단의 상층부의 악년이 대단히 싱싱하고 뻣뻣하다. 더 값진 것은 이 두 부처 뒤에 새겨진 명문이다. 이 명문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신라인의 사상과 감성에 가 닿을 수 있다. 이 두 명문은 내용이 비슷하나 조성된 시기가 다르다. 즉 미륵보살상의 명문은 감산사가 창건된 해인 619년에 새겼고 아미타열의 입상의 명문은 620년 이후에 새겼으리라. 인명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16, 17세기 사람인데도 이름의 철자가 여러 가지인 것을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명문을 하나하나 음미해보자. 이것으로 이 감산사는 김지성이 619년에 이룩한 절임을 알 수 있다. 김지성은 누구인가? 명문에 따르면 그는 신라의 최고 귀족이었다. 그의 증조부가 태종 무열왕이고 할아버지가 각간 김계원이니 문무왕과는 동복 형제이다. 그의 아버지 일길찬 김인장은 시문왕과는 사촌이었다. 김지성의 어머니는 관초리였다. 그러면 김지성은 당시의 성덕왕과는 육촌간이 아닌가? 그는 당대의 최고 행정기구인 집사성에서 높은 벼슬을 했고 67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 살았다. 719년 성덕왕 18년에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 김인장과 어머니 관초리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20여리의 전장을 희사하여 이 감산사를 조성하고 이 미륵보살 입상을 조성하였다. 그는 이 미륵보살에게 할아버지, 삼촌 양성소사, 현도사, 누나 고파리, 전처 고노리, 후처 아호리, 형과 누이 동생 수힐매 등의 명복을 빌었다. 어머니 관초리가 돌아가셨을 때 흔지 주변에 뼈를 뿌렸다고도 적었다. 그 이듬해 김지성이 세상을 떠나자 감산사에서 속조 아미타열의 입상을 만들고 또 등에 명문을 새겼다. 그는 결국 부모와 임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미륵보살상과 아미타열의 상을 조성하여 이 절에 안치한 것이다. 김지성은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었다. 그는 불교만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여 장자의 소요편을 읽으며 노장사상을 흠모하였다. 이 두 불상의 명문을 당대의 최고의 학자이면서 문장가인 설총이 썼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다. 설총으로 치면 김지성이 외종질이다. 그의 어머니는 요속공주이고 김인장은 그녀의 조카이다. 설총과 김인장은 내외종 간이다. 그의 이 짧은 글이 감명을 준다. 풍성한 인유와 지극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수사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도 법열을 느끼게 만든다. 보석 같은 구절을 나열해보자. 무릇 지극한 도란 불생불멸이다. 능이는 가는 듯하며 오는 듯하다. 능이는 곧 부처를 뜻한다. 설총은 당시 서울 경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영궁 같은 절들이 우뚝우뚝 솟고 기러기처럼 탑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니 사위성의 경계가 여기에 있고 극락의 땅에 가깝다. 삼국사기에는 흉년과 병고를 이야기하지만 김지성에게 왕경 경주는 극락에 가까운 곳이었다. 중아찬 김지전은 신령스러운 산천의 기운으로 태어났으며 성신이 내린 덕을 받아 성품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정은 산수와 벗하였다. 김지전은 물론 김지성의 다른 이름이고 그의 탄생은 신령스러운 산천의 기운이 점지한 것이며 삶은 구름과 노을과 산수에 잇대어 있었다. 자애로운 부모 은덕에 보답함에
부처의 힘을 믿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함에 삼보의 인연을 맺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니 부모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부처에 귀의하는 것뿐이다. 이 돌 아미상 앞에 엎드려 바라건대 이 작은 인연이 피안에까지 넘어가 사생과 육도의 중생 모두가 보리를 증득하게 하소서. 김지성에 대한 간략한 성격 묘사를 한다. 그의 성품은 산수를 좋아하여 장자 노자의 유유자적함을 사모하였다. 뜻은 불교를 중히 여겨 무착의 거역하고 고요함을 희구하였다. 67세에 조정에서 사퇴하고 드디어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현묘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색과 공이 무너지고 모두 멸함을 알았다. 현묘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색과 공이 무너지고 모두 멸함을 체득하였다고 하니 부처의 경지에 드나듦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몸은 궁에 매어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속세를 떠나 있었다. 그는 결국 재산을 다 바쳐 이 감산에 가람을 세웠다. 김지성이 남긴 두 부처에는 놀라운 미술과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문학과 종교가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할 소중한 자산이란 생각이 든다. 절을 나서니 붓꽃이 흩날린다. 그새 또 시절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시절이 꽃을 져버린 것일까? 1400년 전 한 고매한 귀족의 발자취를 엿보았으니 문득 그 시대가 그립고 흩날리는 꽃이 영문없이 서글퍼진다.